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7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병실은 꽉 찼고 코로나가 아닌 중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두려움도 여전한데요.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 7,175명 갑자기 이렇게 푹 뛰었는데 중환자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었는데 주간 단위로 증가 숫자가 한 25%씩 정도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5, 6천 명 이상 나올 것 같다는 예상했지만 지금 7천 명이 넘은 것은 조금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네. 아마 최근의 경향은 우리가 특히 20대에서 40대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이제 어린 학생층이나 고령층 예방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고령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었던 것이 최근 들어서 18세에서 49세 젊은 층이 예방접종을 맞은 지 좀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또 많은 접촉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확진자까지 조금 가세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에 이제 젊은 층이 만약에 늘어난 거라면은 이분들은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지만 워낙 그래도 기존에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이 25%씩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비해서는 3차 예방접종 추가 속도가 빨리 나오고 있지 않고 2주 동안 한 15%포인트밖에 증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 어르신들의 추가 접종 속도가 지금 더딘 것이 앞으로 더 확진자를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병상도 부족해지고 또 코로나가 아닌 환자분들의 진료가 더 차질이 생기는 사태가 이제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도 오늘 840명인데 이게 이제 병상도 이미 꽉 찼고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이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40명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병상을 늘린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100여 병상에서 한 120여 병상이 늘었지만은 하지만은 확진자 증가세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상을 보다 좀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확진자, 특히 중증이나 위중증 환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주 매우 효과적인 결정, 이것이 매우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줄이는 것, 막는 것이 지금은 특히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의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관심,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인데 이 지금 중증화 정도에 대해서 미국의 그 파우치 소장이 우려할 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했던데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몇몇 사례들을 쭉 보고를 받고 아마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한 통계를 봐야지 우리가 정확한 치명률, 사망률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기존의 델타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좀 낙관적인 전망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델타보다 위중증이나 중증화율이 적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은지 또 관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위중증과 중증화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병상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좀 주의를 가지고 추이를 또 대비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 PCR 검사에 잘 안 잡히는 그런 오미크론 변이가 탐지됐다, 나왔다. 스텔스 오미크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PCR 검사에도 탐지가 안 된다? 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코로나 검사를 할 때 변이가 잘 일어나는 부위를 타겟으로 하게 되면은 변이가 생긴 코로나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중심 부위를 주로 검사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특정화된 변이 PCR 검사법을 개발해서 델타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분석법을 하게 되면은 바로 PCR 검사에서 양성이다라고 또 확인하지만 이것이 델타 변이다 이렇게까지 판정할 수 있는 변이 PCR 개발법이 있는데 지금 나온 오미크론 같은 경우엔 기존의 델타 변이 PCR에 대해서 S 유전차가 음성이 나오고
나머지가 양성이 나오면 이건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우리가 역추적해가지고 오미크론 의심자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미크론의 양성이 나오는데 델타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서도 양성을 보이는 오미크론이 등장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텔스 오미크론을 놓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델타이겠거니 생각했던 바이러스 중에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S진 타겟 페일리어, 그러니까 델타 변이의 S 유전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만 오미크론이라고 생각해서는 좀 놓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 특이의 맞춤 PCR을 개발하게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맞춤 검사 방법을 찾아내면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지금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논란이 큰데요. 지금 가장 큰 걱정,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걱정이 이 12살 이상 되는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특히 학원 못 가잖아요, 내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큰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합리적인 반대로 보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접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방역 패스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청소년은 꼭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고 또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방역 패스로 학원에 적용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모든 청소년이나 학부모들께서 예방 접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방 접종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마치 이제 강제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하고 기분이 나쁜 마치 강제적으로 맞아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반발하시는 것이 하나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방역 정책을 정부가 잘 못해놓고 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2월 1일까지 2차 접종하고 2주가 지나려면은 1월 중순까지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금 2차까지 맞기에 부족하다.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신 거는 이제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12세에서 17세 같은 경우에 1차 접종을 거의 절반 가까이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하고 또 아이들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학습권.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리면은 학원에도 못 나가지만 몇 달 동안은 머리가 나빠져서 공부도 못하고 피곤하고 더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예방접종을 맞는 건 필수인데 지금 너무 급하게 맞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1차 접종 정도까지 좀 유예를 해주고 만약에 그것도 싫다 그런 경우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학원, 안 적용되는 학원 이렇게 나눠서라도 좀 실시를 하는 방안도 좀 풀어주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학부형들의 반발이 큰데 이 학부형들의 일부에서는 교회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교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라. 이렇게 또 이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하십니까?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위중한 좀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 감염 전파가 많이 될 수 있는 시설,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예배 보는 과정이나 전후로 소모임 통해서 감염 전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인원수를 제한해서 예배를 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같은 종교시설 모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교회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출입구 동선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특히 교회,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 3차 접종까지 맞으실 수 있도록 교회 커뮤니티 그 안에서도 구역이나 각 활동하시는 집사님이라든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3차 접종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대면 예배 출석도 좀 제한해서 하는 자체적인 노력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책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먹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언제쯤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네, 일단 정부가 밝히는 것은 내년 2월에 아마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가 먼저 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효과가 이제 초기에 복용했을 때 중증화로 이완되는 것을 한 30% 정도 줄여줄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엔 50%라고 알려졌는데 조금 더 자료를 짜여 보니까 한 30%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일단은 그 몰누피라비르가 조금 먼저 들어올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게임 체인저로 희망하는 팩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어느 만큼 빨리 많이 대량 생산이 돼서 보급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는데 아마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양을 확보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같이 하면서 경구치료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